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후각에 의해 유발된 뇌파를 사용한 점은 동일하지만 세부 주제가 조금 다른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은 후각 선호도가 인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고, 다른 한편은 후각 기반의 감정 분류에서 알파분의 베타의 EEG 레시오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빌딩 앤 인바이러먼트의 2025년 3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1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후각 선호도에 따른 향기가 인지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후각 환경은 실내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쾌적함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향기는 인간의 후각으로 직접 감지되며 가장 눈에 띄는 환경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향기는 인체에 다양한 자극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후각 환경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향기가 인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특히 페퍼민트, 라벤더, 로즈마리와 같은 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정 상태도 인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향 연구에서 향이 사람들의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특정 향기는 주의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인지 수행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반적인 인지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기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향기 선호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기가 인간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향기가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인지 검사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지 검사는 주로 피험자의 주의력, 기억력, 계산 과제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주관적 평가는 주의력, 피로도, 기분 상태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뇌파, 심박수, 호흡과 같은 생리학적 지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뇌파는 이 뇌 활동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최근에는 편안함 분석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향기 선호도가 인지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고 향기가 감정과 인지 수행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구한 연구도 드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력을 주는 효과로 알려진 페퍼민트, 일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스위트 오렌지, 그리고 대체로 비호감 향으로 인식되는 식초, 즉 아세트산을 실험 자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양한 향기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기가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평가, 인지 검사, 그리고 뇌파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실험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기실과 두 개의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방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실험실 1은 향기가 없고 실험실 2는 향기를 포함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방입니다. 향 자극은 예비 연구를 통해 설정했는데요.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특성으로 알려진 페퍼민트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스위트 오렌지 향,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화이트 식초 향을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 연구에서 24명의 피험자들에게 세 가지 향에 대한 선호도도 물었는데요. 모든 피험자는 화이트 식초 향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스위트 오렌지 향은 모두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페퍼민트 향에 대해서는 15명의 피험자는 좋다고 대답했고 9명의 피험자는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이 페퍼민트 향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이 페퍼민트 향을 좋아하는 그룹과 싫어하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향마다 이 방출 속도를 다르게 설정했는데요. 이는 고농도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도 불쾌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습니다. 앞선 24명의 피험자를 통해 여러 조건에 대해 향의 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중간 강도의 향을 생성하는 방출 속도를 선택하여 이 향의 농도가 적절한 범위에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페퍼민트는 매 5분마다 10초간, 스위트
스위트 오렌지는 3분마다 5초씩 향을 방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이트 식초의 경우 식초를 액체 트레이에 붓고 자연 증발을 통해 향 환경을 조성하였는데 이 화이트 식초만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에는 22에서 25세의 24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방향중 물질의 알레르기 반응이 없으며 후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피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 전 피험자들은 대기실에서 뇌파 장비를 착용하였고 모든 피험자는 3가지의 다른 향 실험을 각기 다른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피험자는 화이트 식초, 페퍼민트, 스위트 오렌지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서로 다른 향 실험 사이에는 교차 냄새 제거 효과를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실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번 방에 들어가 10분간 앉아 실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 2분 이내에 주관적 설문지를 작성하고 3분간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후 10분간 인지검사를 실시하였고 5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 향 실험을 위해 2번 방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다시 1번 방으로 돌아와 이전과 같은 검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실험을 1번 방, 2번 방, 1번 방 순으로 총 3번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주관적 설문지는 오른쪽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을 통해 측정되었고 주로 후각 쾌적감, 기분 쾌감, 주의 집중도를 평가하였습니다. 후각 쾌적감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편안함을 나타내고 주의 집중도는 인지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기분 쾌감 수준과 주의 집중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 쾌감이 높고 주의 집중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향기 환경에서 이 피험자의 인지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인지 수행 능력 측정을 위해 3가지의 태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스크 과제에는 연구실에서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이 디어리 리월드 태스크 1, 디어리 리월드 태스크 2, 그리고 스트룩 검사가 포함되었는데요. 스트룩 검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각 과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디어리 리월드 태스크 1은 이 단순 반응 능력 검사로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날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그때의 반응 시간을 기록합니다. 디어리 리월드 태스크 2는 이 선택적 반응 능력 검사로 화면의 키보드에 4키에 해당하는 4개의 창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중 그 창 중 하나에 아이콘이 나타날 때 그에 해당하는 키를 누르고 이때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행 능력은 퍼포먼스 인덱스인 PI 지수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스트룹 테스트는 먼저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녹색에 해당하는 RGBY 4개의 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4가지의 색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작위로 표시되면 이 단어 자체는 무시하고 이 단어의 색상을 기반으로 해당 키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시 그림에서는 이 빨간색에 이 그린이라는 단어가 뜨면 빨간색을 선택해야 되고 초록색에 이 블루라는 단어가 뜨면 초록색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룹 태스크 역시 이 PI 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디어리 리월드 태스크 1은 이 개인의 반응 시간만을 평가하고 태스크 2는 이 반응 속도와 의사 결정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트룹 태스크는 개인의 주의력 조절, 이 상충되는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 작업 기억,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3가지 태스크는 다양한 난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뇌파는 이모티브 에폭 장비의 이 32개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전처리는 리레퍼런싱과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나 자세한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집된 3분의 뇌파 데이터 중에서 신호 품질이 좋고 파형이 안정적인 30초 분량의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RCA를 통해 전처리된 뇌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전처리 후 FFT를 통해 어텐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세타와 베타 대역의 파워를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주관적 평가의 후각 쾌적감 점수인 이 OCV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실험 동안의 OCV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블랭크는 본 실험 전 룸 1에서의 실험을, 오더는 룸 2에서의 향을 포함한 본 실험을, 리커버리는 다시 룸 1으로 이동한 후 진행된 실험을 말합니다. 또한 24명의 피험자의 예비 연구에서 페퍼민트의 경우 15명은 좋아함을, 9명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 페퍼민트는 좋아하는 그룹과 싫어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이트 식초와 페퍼민트를 싫어하는 그룹의 OCV 점수는 향을 맡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회복 단계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페퍼민트를 좋아하는 그룹과 이 스위트 오렌지 그룹은 이 무향 단계보다 살짝 높은 OCV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향 사이의 유향 그리고 무향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로 화이트 식초와 스위트 오렌지를 비교하고 페퍼민트를 좋아하는 그룹과 싫어하는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화이트 식초와 스위트 오렌지는 모두 활기를 북돋아주는 이 상쾌한 특성이 부족하고 서로 반대 수준의 호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향을 하나로 묶었고, 페퍼민트의 경우 두 향이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비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결과에서도 계속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요.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블랭크와 오더 사이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OCV 점수는 두 그룹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는 피험자의 다양한 향에 대한 선호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쾌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입니다. 화이트 식초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향을 맡을 때의 이 기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리커버리 단계에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페퍼민트의 경우 좋아하는 그룹은 이 무향의 블랭크 단계에 비해 기분 쾌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싫어하는 그룹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위트 오렌지의 경우 화이트 식초 조건과 반대로 기분 쾌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기분 쾌감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다양한 향에 대한 피험자의 감정 반응을 반영하며 앞선 결과와 함께 볼 때 기분을 좋게 하는 향은 이 기분을 개선하는 반면 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향은 이 피험자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집중력과 참여도를 반영하는 주의 집중 설문 결과입니다. 화이트 식초 조건에서 피험자의 주의 집중력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리커버리 단계에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페퍼민트 향을 좋아하는 그룹의 경우 향을 맡을 때의 주의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페퍼민트를 싫어하는 그룹은 향을 맡을 때의 이 주의 집중력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페퍼민트에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효과가 이 향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도가 상호작용하여 주의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위트 오렌지는 향을 맡을 때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회복 단계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의 비교 분석 결과 화이트 식초와 스위트 오렌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페퍼민트 향의 경우 호감군과 이 비호감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페퍼민트 향으로 유발되는 이 부정적 감정이 화이트 식초보다 덜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과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반응 시간만을 평가하는 단순 반응 능력 검사는 이 반응 시간이 길수록 주의 수준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화이트 식초의 경우 향을 맡을 때의 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페퍼민트 호감군에서는 향을 맡을 때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페퍼민트를 좋아하지 않는 그룹과 오렌지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향 그룹 간의 반응 시간 차이를 보면 두 그룹 간에 모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결과는 페퍼민트 향이 그 향을 좋아하는 피험자의 단순 반응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반면 이 불쾌한 식초 향은 단순 반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단순 반응 능력은 주로 피험자의 주의력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전에 이 주관적 평가의 이 주의력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이 향이 단순 반응 시간과 주의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적 반응 능력 검사의 수행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요. 정확도를 반응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PI 지수는 주의 수준을 반영하며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주의력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화이트 식초향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페퍼민트 호감군에서는 수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페퍼민트를 좋아하지 않는 그룹과 이 스위트 오렌지의 경우에는 향을 맡을 때 약간의 향상이 있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이 화이트 식초와 스위트 오렌지 향과 페퍼민트 그룹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디어리 리왈드 테스트에서 페퍼민트의 비호감군의 경우 이 호감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앞선 주관적 평가의 주의력과 동일하게 페퍼민트에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효과가 이 향에 대한 부정적 선호도와 서로 상쇄되어 주의력과 인지 기능이 약간만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지 테스트의 마지막 스트룹 테스트 결과에서는 다양한 냄새 실험에서 다양한 경향을 보였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스트룹 검사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냄새의 효과가 약화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냄새가 인지 수행의 특정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 스트룹 검사에 사용된 이 상충되는 정보에 대한 억제 통제 그리고 인지 유연성과 같은 측면에서는 이 냄새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뇌파의 세타밴드 파워는 개인의 주의 집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베타밴드 파워는 일반적으로 주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즉 주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베타밴드 파워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먼저 세타 대역에서는 화이트 식초와 페퍼민트 비호감 조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베타 대역에서는 화이트 식초 조건에서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페퍼민트를 좋아하는 피험자들은 세타밴드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베타밴드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페퍼민트 향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스위트 오렌지 조건에서는 베타밴드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세타밴드 파워는 유의하지 않아 스위트 오렌지 향이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두 그룹 모두 세타와 베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양한 냄새가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선호도와 향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화이트 식초향은 주의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페퍼민트 호감군과 이 스위트 오렌지는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모든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표의 양의 R값은 양의 상관관계를, 음의 R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직관적인 표현을 위해 해당 값들을 원으로 표시하였는데요. R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의 면적이 커지고 색상이 어두워지며 유의미한 경우 별표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룹 테스트 결과는 실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테스트 1은 단순 반응 능력 검사로 반응 시간을 의미하며 반응 시간이 길수록 인지 수행 능력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테스트 2의 결과는 선택적 반응 능력 검사로 종합적 수행 능력인 PI를 의미하며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인지 수행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상관 분석 결과 다양한 향 조건에서 테스트 1은 주의 집중도 그리고 이이지 베타 대역 파워와 음의 상관관계를, 이이지 세타 대역 파워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반응 시간 검사가 너무 기본적이어서 이 향이 수행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테스트 2는 주의 집중도 그리고 이이지 베타 대역의 파워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이이지 세타 대역 파워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험 참여자의 주의가 집중됨에 따라 테스트 2의 종합적인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고 이는 뇌파에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OCV는 정서 상태, 주의 집중도, 이이지 베타 대역 파워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세타 대역 파워와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험자들이 냄새를 더 편안하게 인식했을 때 정서 상태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주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정서 상태는 이이지 베타 대역 활성도 증가와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냄새에 대한 편안함 수준이 감소하면 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어졌고 이는 주의력 수준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피험자의 인지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향이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향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앞선 결과에서 페퍼민트 향이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Applied Sciences에 2025년 4월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5입니다. 해당 논문은 후각에 의해 유도된 뇌파를 이용한 감정 인식에서 알파분의 베타 비율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정 인식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분야인데요. 얼굴 표정과 음성 신호는 개인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매우 민감하여 감정 인식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뇌파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빠르며 휴대성이 뛰어나고 시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감정 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이지 신호를 이용한 감정 인식 연구에서 이 피처는 일반적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주파수 대역에서 추출되지만 이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 예를 들어서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더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은 더욱 상세한 감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파분의 베타 비율은 종종 이 각성, 즉 어라우절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이 비율은 이 어라우절 차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알파분의 베타 비율을 감정인식 모델의 특징에 포함하는 것은 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후각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후각 아로마 테라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개인의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화학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에센셜 오일은 특정 감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컴퓨터 비전에서 감정은 범주형 또는 차원형 모델로 분류되는데요. 범주형에는 행복, 분노, 혐오, 두려움, 슬픔, 놀람이 있고 차원형 감정 모델은 밸런스, 어라우저를 포함한 여러 차원에 따라 감정을 정량화하여 더 복잡한 감정 상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인식에 대한 이 기존 연구는 주로 밸런스 차원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실제로 각 감정 상태는 다양한 차원의 선형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밸런스 어라우절의 이 VA 차원 감정 모델은 밸런스는 쾌락의 정도, 어라우절은 이 흥분의 정도와 연결하고 있고 차원의 값이 높을수록 이 감정 감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후각 아로마 테라피
후각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샌들우드 에센셜 오일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이 정서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50명의 건강한 성인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후각 자국으로는 아로마 테라피에 흔히 사용되는 샌들우드와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샌들우드 에센셜 오일은 감정적 이완과 관련이 있고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은 기분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로 대조적인 감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크게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 전 피험자는 뇌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약 1분 동안 편안한 자세를 취했고 그 후 2분 동안 디퓨저를 잡고 이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며 뇌파를 측정하였습니다. 각 세션별로 디퓨저는 무향이거나 샌들우드 그리고 이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2차 그리고 이 3차 세션의 뇌파 수집 후 피험자는 이 밸런스 어라우절의 이 VA 감정 모델을 기반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감정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30초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밸런스와 어라우절에 대해 각각 1부터 9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였고 1은 낮은 쾌감과 흥분, 9는 높은 쾌감 그리고 5는 중립을 나타냈습니다. 후각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때마다 1분 동안 환기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32개의 전극을 통해 수집되었고 해당 장비에서 일부 전처리가 수행되었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양측 마스토이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리레퍼런싱을 수행하였고 눈 깜빡임과 움직임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분 분량의 연속적인 뇌파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6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PSD를 추출하였고 5개의 ROI로 나누어 영역별 PSD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두 향을 분류하고자 하였는데요.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8대2의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모델은 Discriminant Analysis의 DA, 서포트 벡터 머신의 SVM, 랜덤 포레스트의 RF를 사용하였고 샌들우드와 베르가못 흡입 시 이 뇌파 데이터를 각각 0과 1로 라벨링하였습니다. 총 6개의 주파수 대역과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포함하여 7개의 주파수 특징과 5개의 ROI 특징을 기반으로 총 35개의 특징이 추출되었습니다. 이때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 특징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로 나누어 모델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모델 성능은 accuracy, precision 등 성능 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6개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각 지표는 많이 접하기도 하고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SEO의 이 샌들우드와 BEO의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의 흡입에 대한 이 피험자의 감정적 반응을 어라우절과 밸런스 차원에 따라 이 셀프 레포트를 통해 정량화하였는데요. 먼저 왼쪽에 어라우절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우절은 즉 각성 차원에서 이 SEO를 흡입한 피험자는 이 BEO를 흡입한 피험자에 비해 각성 수준이 더 낮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교 분포 곡선은 이 두 에센셜 오일을 명확하게 구분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SEO 흡입은 이 저각성, 즉 낮은 각성 감정을 유발하는 반면 이 BEO는 SEO와는 정반대인 이 높은 각성 감정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SEO를 흡입한 여성의 어라우절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값과 넓은 범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EO를 흡입한 경우는 이 여성과 남성 모두 유사한 전기 분포를 따랐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결과입니다. 밸런스, 즉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이 가치 차원에서 SEO와 BEO의 흡입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두 에센셜 오일은 밸런스 차원에서는 유사한 감정적 경험을 유발하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밸런스 차원은 더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어라우절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피험자 EEG 데이터의 토포맵과 스펙트로그램입니다. ABC는 각각 휴식 상태, 샌들우드 에센셜 오일, 베르가모 에센셜 오일 조건의 PSD 토포맵을 나타내고 DEFG는 각각 휴식 상태와 에센셜 오일 간에 비교한 PSD와 통계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알파1, 알파2,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 결과만 있는데요. 앞선 결과에서 어라우절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내적 어텐션과 관련된 알파 주파수 대역과 어라우절의 잠재적 지표 역할을 하는 알파분의 베타 비율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휴식 상태와 비교하여 SEO, BEO의 흡입은 모든 ROI에서 알파1과 알파2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하게 증가를 하였고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는 SEO에서는 감소를, BEO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SEO의 경우에는 프론탈, 그리고 우측 템포럴, 센트럴, 페리아탈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알파2에서는 프론탈, 센트럴, 오시피털 등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알파분의 베타 비율에서는 이 P7을 제외한 모든 ROA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BEO의 경우에는 알파1에서는 주로 프론탈, 센트럴 등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알파2에서는 프론탈, 페리아털에서 주로 증가했습니다.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에서는 이 T8 전극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결과는 별도의 표로 이제 나타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결과입니다. 이 아래의 H와 I 그림은 알파1과 알파2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각각의 해석보다는 이 토포맵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ROI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PSD가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알파1 주파수 대역에서 SEO 흡입 시 대부분 ROI에서 PSD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BEO 흡입은 일부 전극에서만 PSD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또 본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 결과에서 이 SEO군에서는 모든 ROI에서의 PSD가 감소한 반면 BEO군에서는 모든 ROI에서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알파가 평온함과 관련이 있고 베타는 경계, 집중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때 SEO, 즉 이 샌드로우드를 흡입하면 뇌 이완이 촉진되고 BEO, 즉 베르가모스를 흡입하면 집중력이 향상됨을 시사합니다. 앞선 결과에서 SEO와 BEO 흡입이 각각 낮은 어라우절과 높은 어라우절을 유발한다는 이 셀프 레포트의 결과와 함께 지금의 이 뇌파 결과는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가 이 어라우절 지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EO를 흡입하면 낮은 어라우절 감정이 유발되는 반면 BEO를 흡입하면 높은 어라우절 감정이 유발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셀프 레포트 기반 주관적 결과와 EEG 기반 객관적 결과에 따르면 SEO 흡입은 낮은 어라우절 감정을 유발하는 반면 BEO 흡입은 높은 어라우절 감정을 유발하여 어라우절 차원에서 두 에센셜 오일 간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밸런스 차원에서는 두 가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분류에서도 감정의 어라우절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여러 지표와 AUC를 통해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 분류기의 1은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기 2가 붙어있는 경우는 알파분의 베타 비율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모든 분류기에서 이 알파분의 베타 비율을 포함한 경우 더 높은 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베타분의 알파 2 레이시오가 감정적 어라우절과 연관이 있고 이를 피처 구성에 포함하면 모델 성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 유형, 즉 ETA, SVM, RF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6가지 지표 결과는 DA와 SVM 모델의 성능은 비슷하거나 낮은 반면
이 RF, 노란색의 이 RF 모델의 경우 6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수하여 DA와 SVM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RF 알고리즘은 여러 디시전 트리를 통합하여 피처 간의 비선형 관계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류기보다 성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F 알고리즘과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EEG 주파수 대역별 결과에 비해 후각 유도 EEG 감정 인식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후각 뇌파와 관련된 2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논문별로 조금씩 아쉬운 점과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향을 흡입하게 되는데 뇌파는 3분 동안만 측정하지만 향 자체는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후각 적응이 발생하지는 않았을지, 물론 결과 자체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기는 했지만 시험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별로 서로 다른 발량 시간을 설정한 점은 독특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농도에 따른 향의 선호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같은 향이라고 해도 모두 동일한 정도의 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비 연구를 통해 모든 향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이 발향을 위해 시간을 조절한 점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5폴드처럼 여러 번 분할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 한 번만 나눴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파분의 베타 레이쇼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지표의 유무에 따른 뇌파 분포와 분류 성능을 비교한 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논문 모두 공통적으로 느낀 점도 있었는데요. 두 논문 모두 실험 시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실험 수조로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2주간의 기간을 두긴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섞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고, 특히 두 번째 논문의 경우 별도의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순서를 섞는 이 랜덤 순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논문 모두 각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게 좀 깔끔하면서도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논문과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좀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차에 해당 논문들을 접할 수 있어서 결과를 시각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